오늘은 수 체계를 정리하면서 그 다섯 번째 주제인 무리수와 실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우선은 그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수 체계에서. 자, 여러분들이 그 초등학교 때 주로 사용했던 수들이 물론 이제 뭐 분수, 소수도 등장하지만 주로 다뤘던 수들이 이제 우선 제일 먼저 자연수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말로 양의 정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물론 0도 썼었고,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0이라는 수를 기준으로 해서 자, 0 말고도 자, 음의 정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자, 음의 정수와 양의 정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들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배운 내용들 해서 이 양의 정수와 0과 음의 정수를 우리는 정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그 정수 말고, 그쵸? 실제적으로 어떤 이름이 주어진 건 아니지만, 정수는 아니지만, 유리수 범주에 들어가는 수들이 있었죠. 그런 수들이 뭐가 있었냐면, 혹시 이 내용을 이제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유한소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0.232323 이렇게 반복되는 순환소수가 있었죠. 자, 이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과정들까지 열심히 연습을 했었죠. 학습을 했었고. 자, 그래서 결국은 유한소수 0.25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분수로 4분의 1 그쵸? 그 다음 0.222 이렇게 진행하는 무한소수 중에 순환소수를 0.2 위에다가 순환 마디 표현을 했었고 이걸 분수로 바꾸는 연습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암기해서 뭐 9분의 2 이렇게 바꿀 수 있었죠. 어쨌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수들은 다 분수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분수 모양으로. 그렇죠? 의미가 있는 수들이고 원래는 이게 우리가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수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분수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 결국 지금 3학년이 돼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가 결국 이제 무리수라고 하는데 무리수는 이런 논리에 의하면 분수로 나타낼 수 없겠네요. 그쵸?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고 자세하게 표현을 하면 자, 순환을 하지도 않아요. 순환하지도 않으면서 무한히 반복되는 무한소수라고 합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줄여서 이제 무리수라고 합니다. 무리수라고 하고 무리수의 대표적인 거는 우선은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이예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제곱근의 학습을 했었죠. 루트 2, 뭐 루트 3 이런 수들이 결국은 무리수가 됩니다. 순환을 하지 않고 규칙도 없으면서 무한정 진행이 되는 수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표현할 수 없어서 우리가 새로운 근호, 제곱근이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루트를 갖고 있는 제곱근을 갖고 있는 수는 다 무리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로 앞 시간에 했었던 이렇게 제곱수가 루트 안에 있으면 결론적으로 얘는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자연수가 돼서 나온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수는 또 여러분 알다시피 정수에 속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루트가 있다고 근호가 있다고 다 무리수는 아니겠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루트 안에 그러니까 근호로 표현되는 수들이 무리수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무리수들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뭐 다음 시간에는 뭐 무리수를 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합해서 우리는 더 큰 수의 범위로 실수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실제 존재하는 수, 뭐 리얼 넘버라고 해서 실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마무리 완성을 해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화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만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소수를 이렇게 분류할 때 우리가 소수를 분류할 때 자, 뭐 끝이 있는 그죠? 딱 떨어지는 그래서 유한소수라고 하고 끝없이 반복되는 수를 무한소수라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소수를 분류할 수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자, 이 무한소수는 무리수에서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존재하고 유리수에서도 순환소수로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무한소수라고 하면 다 유리수다, 무리수다 라는 말이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고 자, 이렇게 수체계를 여러분들이 그 어떤 평가를 보든지 중간중간에 학습을 하면서 써놓고 판단하는 걸 아직 여러 번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로 한번 돌아가서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무리수와 실수라는 제목이고, 자, 무리수는 자, 유리수가 아니다. 유리수 아닌 무리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에는 그렇게 분류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순환하지는 않는데 무한히 반복되는 소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루트2나 루트3, 루트5 뭐 이런 수들 아니면 파이 이런 수들이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자, 소수를 분류할 때 뭐 이런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그죠? 한정이 돼서 끝이 있는 소수라고 보면 되겠고 끝없이 반복되는 소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요 무한소수 부분에서 한쪽의 순환소수와 또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 무리수에 이 무한소수가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항상 생각을 하면서 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실수에 대해서도 역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체계는 반드시 자기 힘으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자, 첫 번째. 자, 다음 중 유리수가 있으면 유리수면 유라고 무리수면 무라고 써놓으라겠죠. 자, 마이너스 2는 자, 물론 유리수라고 쓸 수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음의 정수겠죠. 정수 안에 속하는 자, 3.14 하고 위에 그죠? 점을 찍은 거니까 얘는 3.14 하면서 4가 무한히 반복되는 순환소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요? 순환소수. 이 친구는 정수에는 속하지 않지만 정수가 아닌 유리수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가 정확하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번 시간에 수체계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숙지하면서 자꾸 그 안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어쨌든 0.12345 하고 땡땡땡 돼 있네요. 자, 우선은 뭐 규칙이 다음이 7이 나올지 8이 나올지 이건 솔직히 말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규칙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네, 순환하거나 규칙이 있었으면 우리가 순환소수 표현하는 방법으로 썼겠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함정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알고 있다시피 숫자가 하나씩 커지니까 다음 과정들이 일정하게 진행돼서 규칙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순환소수가 아닙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슨 소수? 무한소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뭐다?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자, 루트 7은 루트 안에 있는 이 7이 제곱수가 아니죠. 그래서 역시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 자, 이 1이랑 루트 5를 더한 부분이죠. 처음엔 헷갈릴 수 있겠는데 어쨌든 루트 5라는 수가 끝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루트 5는 2점 얼마쯤 되는데 2점 얼마 얼마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기다 1을 더했다고 해서 이 친구가 이 소수 뒤에 있는 부분이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역시 유한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히 반복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하게 되면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루트 안에
루트가 있다고 무조건 무리수라고 속단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81은 9의 제곱일 거고, 자, 마이너스 5는 원래 있는 거고, 자, 9의 제곱은 루트 바깥으로 제곱되고 나갈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81은 여러분 공부했듯이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유리수고 정확히 말하면 음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수를 판단하는 연습을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대표적인 문제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유리수와 무리수를 구분하는 게 이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유리수와 무리수를 구분할 때 우선 이제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근호겠죠. 그러면 근호가 있다고 다 무리수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근호 안에 있는 이 수가 그렇죠? 제곱수면 결국 근호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돼서 제곱되고 결국은 자연수가 됐죠. 또는 정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는 유리수에 들어가겠죠. 자, 우선은 0.9, 9는 3의 제곱인데 조심해요. 자,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9고, 그죠? 10분의 9는 자, 9는 3의 제곱이라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 10 때문에 그쵸? 분모에 이 부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리수가 맞습니다. 자, 그 부분은 또 뒤에서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6분의 1은 루트 16분의 1은 마이너스 루트 4분의 1 전체 제곱이다 보니까 루트 바깥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 뭐예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1도 우리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은 원리로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루트 35는 제곱수가 아니니까 무리수가 되겠고, 자, 0.3 땡은 뭐예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순환소수입니다. 그래서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같은 경우, 자, 루트 3이 무리수예요. 그쵸? 거기다 2분의 1 곱해도 역시 어떤 형태로든 어떤 규칙을 찾을 수 있고 간단히 끝나는 그런 소수가 아니겠죠. 얘는 무리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2분의 루트 3. 자, 그래서 근호를 없앨 수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무리수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내용들의 문제고,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무리수의 이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다음 중에 옳은 것에는 동그라미를 하고, 자, 그렇지 않은 것은 가위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자, 유한소수는 유리수다라고 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수책이 했듯이, 자,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하면 정수가 있고, 그쵸?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는데, 그 안에 있었던 게 유한소수와 순환소수죠.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합해서 우리가 유리수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무리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수를 전체를 포함해서 실수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런 부분을 기록을 해놓고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유한소수는 유리수가 되는 거 맞죠? 유한소수이면 반드시 유리수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 무한소수는 무리수다 했는데 아까 간단하게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자, 무한소수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그랬죠. 그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었고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있었습니다. 자, 순환하는 무한소수는 유리수였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였습니다. 그래서 무한소수면 무리수다라고 하면 유리수도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됩니다. 자, 순환소수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그랬는데 우선 순환소수 봐봐요. 순환소수는 유리수에 속하죠. 순환소수 중에 유리수가 아닌 건 없습니다. 순환소수이면 반드시 유리수에 속하니까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그랬는데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헷갈린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수체계를 써놓고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풀어가야 되고,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출제되면 자, 그 선다형으로 모두 선택하라 그런 형태로 나오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돼요. 자, 네 번째, 무리수는 모두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는데, 무리수는 모두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무리수는 모두 무한소수는 맞아요. 그러니까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죠. 무리수는 모두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하기에 참 애매해요. 그래서 이 수체계를 정확히 써놓고 꼼꼼히 따지는 습관을 들여야 이쪽 파트를 정복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음 파트에 있는 문제도 세 번째 실수를 분류하는 파트에서도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역시 이 수책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워놓으면서 하나하나 자기만의 표현으로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뭐 6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루트 안에 있는 수들을 정확히 계산해서 제곱수인지 그렇지 않은지 상황들을 정확히 판단해서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아니면 정수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정수는 다시 한번 정리해 준다면 유리수 중에서 분수 형태로 나타냈을 때 그쵸? 약분이 돼서 딱딱 떨어지는 이런 수들이 정수입니다. 그래서 정수도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아까 얘기했었지만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했죠.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인데 그 안에 정수도 있었는데 선생님 정수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나요? 생각하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정수는 역시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를 든 2라든지 뭐 5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분수로도 뭐 1분의 5라든지 2분의 10 얼마든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 3은 역시 마이너스 2분의 6 이런 형태로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 단지 이게 정리가 돼서 약분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의 형태 물론 부호가 붙은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럼 이제 힘들게 생각하는 0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은 자 0은 1분의 0 또는 뭐 마이너스 2분의 0 얼마든지 같은 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0이란 수로.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쵸? 그리고 또 2학년 때 배웠던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순환소수나 유한소수 당연하죠. 분수로 나타낼 수 있었죠. 그래서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는 걸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6번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